안녕하세요. 에리카 공화국 여러분, 에리카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팔품사를 좀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이때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을 거예요. 예를 들면 명사가 하는 역할은 해가지고 주어, 보어, 목적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주어, 보어, 목적어가 무엇인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 때가 된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에는 문장의 사요소를 공부해 볼까 합니다. 그럼 문장의 사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까요? 문장의 사요소. 영어 문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그것을 보고 문장의 사요소예요. 이 네 가지만 오늘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그게 바로 뭐냐? 주어, 서술어, 보어, 목적어입니다. 다시 영어 문장을 유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요소인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주어, 서술어, 보어, 목적어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주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주어를 표시할 때마다 s라고 표현을 했었던 거 다들 기억하고 계시지요? 바로 그 이유는 주어라는 뜻을 갖는 영어 단어 subject의 약자를 써서 s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보통 주어는 문장 속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인데요.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와 대명사가 바로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어를 어떻게 또 구별을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어는 항상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은, 는, 이, 가. 이렇게 해석이 될 때 우리는 이것을 주어라고 하죠. 또한 주어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장의 서술어 역할을 하는 동사 앞에 있는 명사, 대명사가 주어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서술어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서술어란 사실 서술어라는 단어가 따로 있기는 하는데요. 서술어를 맡아서 하는 품사는 오로지 동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사의 영어 단어 verb의 약자를 따서 V라고 보통 우리는 서술어를 표시를 하거든요. 서술어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서 보통 동사나 동사구가 서술어 역할을 하는 거죠. 보통 서술어는 항상 문장을 이렇게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뭐뭐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경우죠. 뭐뭐이다, 뭐뭐하다, 뭐뭐 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서술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목적어에 대해서 배워보실 건데요. 목적어라는 것은 문장 속에서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인데, 목적어는 영어로 object라고 해요. 그래서 그 object의 o의 약자를 따서 o라고 보통 표시를 하죠. 목적어도 목적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품사는 명사, 대명사가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예요. 자, 그렇다면 목적어는 어떻게 구별을 하냐? 목적어는 해석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뭐뭐을 혹은 를 혹은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해석할 때 이것을 우리는 목적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럼 다음 예를 통해서 어떤 것이 주어고 어떤 것이 서술어고 목적어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실 거예요. He gives her a rose. 자, 이 문장에서는요, he가 그는이라는 대명사예요. gives는 주다라는 동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her는 그녀에게 혹은 그녀를이라는 목적어를 나타내는 대명사고요. 어는 관사예요. 관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니까 우리는 형용사라고 볼 겁니다. rose는 장미라는 명사가 되겠죠. 이 문장에서의 서술어는 그래서 누구냐면 바로 gives가 되겠죠. 주어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사 앞에 있는 명사, 대명사가 주어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는
gives 줍니다 라고 해요. 자, 아까 제가 은는 이 가로 해석할 때 우리는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주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gives는 뭐죠? 주다. 그래서 뭐뭐다라고 끝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사이기도 하니까 서술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는 주어요. 누구에게요? 그녀에게 줍니다. 뭐뭐 누구누구에게라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을 목적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을른이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직접적인 거고 누구누구에게라고 하는 것은 간접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간접 목적어 indirect object의 약자를 따서 IO라고 표시를 할 거고요. 자, 그녀에게 줘요. 무엇을 줘요? 한 송이의 장미를 주죠. 을릴로 해석했잖아요. 그래서 직접 목적어 direct object 그래서 DO라고 표시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형태를 좀 알아보셨습니다. 자, 이제 보어 한번 알아보실까요? 보어는요, compliment의 단어를 써서 그 약자를 따서 보통 우리는 C로 표현을 할 거예요. compliment는 뭐냐면 보완적인, 뭐 보충해주는 뭐 이러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어는 다시 말하면 문장 속에서 주어 또는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인데요. 보통 이 보어가 될 수 있는 분사는 명사, 대명사, 형용사예요. 그런데 보어가 여러분들이 가장 감 잡기가 어려우실 건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주어는 은는이가 라고 동사는 서술어는 뭐뭐다 라고 그리고 목적어는 을르에게 라고 이렇게 특정한 표시를 해주는 이렇게 해석이 있는데 보어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보어를 나타내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잘 들어주세요. 하지만 전혀 어렵지 않아요. 보어는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명사나 형용사가 불안정한 동사 결합해서 서술어화된다. 이것을 보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형용사가 보어 역할을 할 때 우리는 서술적 용법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보어라는 것은 결국 뭐가 된다고요? 서술어화가 된다고요. 자, 그 중에서 보어에는 명사, 대명사, 형용사가 있기 때문에 명사적 보어와 형용사적 보어로 우리가 또다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예문을 통해서 왜 이게 명사적 보어인지 형용사적 보어인지 알아보도록 하실 거예요. 먼저 명사적 보어예요. 자, 여러분들 you are student 이 문장에서 서술어는 당연히 비동사 are가 서술어가 되고요. 주어는 앞에 있는 대명사 you가 주어져 너는 누구인가 하면 a student 한 명의 학생 즉 student는 명사잖아요. 근데 이 비동사 결합해서 이렇게 우리는 해석하죠. 너는 학생이다. 학생이다 라고 서술어화 되고 있죠. 그래서 얘가 보어가 돼요. 얘는 품사 자체가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적 보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요거를 조금 달리 보고 싶어요. you라는 대명사와 student라는 명사의 관계를 보세요. 너는 학생.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뭐 보충 설명해 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나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형용사적 보어로 다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she is pretty. 여기에서 서술어는 is가 되고요. 주어는 she가 되겠죠. 그녀는 어떤가 하면 pretty. pretty는 품사가 뭐죠? 형용사예요. 예쁜이라는 뜻을 갖는데 비동사 is와 결합해서 예쁘다라고 해석이 들어가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도 보어예요. 형용사니까 형용사적 보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때 she와 예쁘는 같은 개념이에요. 보충 설명해 주는 개념이에요. 너는 학생. 품사적으로 대등한 위치에 있죠. 그래서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나 너는 예쁜. 너는 예쁘다라고 해줘야지
예쁜 것 이렇게 가면 또 같은 개념이겠지만 예쁜 자체는 사실 보충 설명해 주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형용사적 보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시죠. pretty가 원래 형용사니까 형용사적 보어고 student가 원래 명사니까 명사적 보어 아닌가요? 자, 왜 제가 이것을 굳이 나눴냐? 어, 명사적 보어의 그 다음 문장과 형용사적 보어의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제가 나눈 이유를 아시게 될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His hobby is to collect coins. 자, his는 그애라는 소유격으로 뒤에 나와 있는 hobby를 꾸며주죠. 그리고 hobby는 명사예요. 그래서 비동사 is 앞에 나온 명사이니까 주어가 되겠죠. to 다음에 collect, 즉 to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나온 이 부분은 우리는 투부정사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조만간 저희가 커리큘럼에 맞춰서 투부정사에 대한 설명도 곧 들어갈 것이니까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의 취미는 뭐냐면 동전을 수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뭐하는 것이다 해서 서술어화돼서 투부정사는 지금 보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의 취미 동전을 수집하는 것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명사적 보어, 즉 우리가 이제 투부정사인 세 가지 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명사적 용법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형용사적 보어로 가도록 할까요? He is to finish it. 자, 이 문장의 서술어는 is고요. 주어는 he가 되겠죠. 그는 to finish it, 그것을 끝낼 것이다 라고 해석할 거예요. 혹은 그는 끝내야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 있는 투부정사 구문이거든요. 자, 어쨌든 그는 그것을 끝낼 것이다 라고 서술어화 시켰기 때문에 보어로 해석을 할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와 그것을 끝낼 것이다 라는 뜻. 이것은 같은 개념일까요? 보충 설명해주는 개념일까요? 보충 설명해주는 개념이죠. 요거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왜 보어를 명사적 용법과 형용사적 용법으로 굳이 나눴어야 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렸어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그동안 궁금했었던 명사는 뭐고, 동사는 뭐고, 혹은 서술어는 뭐고, 보어는 뭐고, 목적어는 무엇인지 좀 오늘은 좀 감이 잡히신가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를 활용한 이 문장의 5가지 형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실 건데요. 지난주에는 제가 촬영을 못했습니다. 네, 앞으로는 꾸준히 계속해서 내용을 업로드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에리카 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